소년 삼국지 제78화 방통의 희생, 그리고 제갈량의 등장. 지난 이야기 유비는 방통의 뛰어난 계책에 따라 익주의 관문인 낙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은 낙성 주변의 부성에서 맹장 장임의 함정에 빠져 큰 부상을 입고 말았죠. 유비는 낙담했고 방통은 마지막 희망으로 형주를 지키던 제갈량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연 유비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갈량은 형주를 떠나 유비에게 합류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소년 삼국지 78화에서 펼쳐집니다. 1. 봉추의 마지막 불꽃, 낙봉파의 비극. 방통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유비가 있는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부상 소식에 크게 슬퍼하며 그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은 자신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마지막 계책을 올렸습니다. 주군, 저의 부상은 제가 장임을 너무 얕본 탓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낙성을 함락시킬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방통은 지형도를 펼치며 유비에게 설명했습니다. 낙성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함정에 빠졌던 산길이고 다른 하나는 큰 도로입니다. 장임은 제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군께서 큰 도로로 진격할 것이라 예상할 것입니다. 그는 낙성 주변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큰 도로에 매복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군께서 저의 부상으로 슬퍼하는 척하며 잠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산길로 향할 것입니다. 장임은 이미 그곳에 함정을 설치해 두었으니 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임의 예상과 달리 산길의 중간에서 빠져나와 낙성의 후방을 공격할 것입니다. 유비는 방통의 계책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통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말렸습니다. 봉추 선생, 그대의 몸으로는 불가능하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소. 하지만 방통은 굳은 표정으로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군, 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장임은 저를 잡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 장임의 병력을 유인하고 주군께서 그 틈을 타 낙성을 함락시키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충언입니다. 방통의 결연한 의지에 유비는 결국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비는 방통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방통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는 낙성을 향해 진격하는 척하며 장임의 병력을 유인했습니다. 장임은 방통이 다시 나타난 것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방통은 장임의 군대를 유인하며 산길의 좁은 계곡, 낙봉파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방통은 그곳에서 장임의 군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봉파는 봉황이 떨어진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예로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방통은 자신의 벼로가 봉추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통이 낙봉파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임이 미리 준비해둔 매복이었습니다. 방통은 화살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화살이 그의 몸에 박혔습니다. 방통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죽은 저의 마지막 충원입니다. 이 길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봉황이라 불렸던 천재 방통은 36세의 젊은 나이에 낙봉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 유비의 분노, 장임을 처단하다. 방통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낙봉파로 향했습니다. 낙봉파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방통의 시신은 수많은 화살에 맞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봉추 선생, 내 그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내 어찌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소. 유비는 분노에 차서 장임을 향해 외쳤습니다. 장임, 내 이놈, 내가 감히 나의 봉추 선생을 죽였느냐.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끊어주겠다. 유비는 방통의 죽음을 갚기 위해 장임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비는 직접 칼을 들고 선봉에 서서 장임의 군사들을 격퇴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병사들은 유비와 함께 장임의 군대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장임은 유비의 기세에 눌려 점점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비의 칼을 피하며 도망쳤지만 결국 유비의 병사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장임을 끌어내어 자신의 앞에 세웠습니다. 장임, 내가 감히 나의 봉추 선생을 죽였으니 이제 내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라. 장임은 유비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비, 나는 나의 주군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나의 주군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여라. 유비는 장임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장임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방통의 복수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결국 장임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로써 익주의 맹장 장임은 유비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 제갈량의 결단, 형주를 떠나다. 유비의 서신을 받은 제갈량은 방통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신을 읽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봉추가 결국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구나. 제갈량은 곧바로 형주의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관우에게 형주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자신은 유비에게 합류하기 위해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관우가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명, 어찌하여 이 중요한 시기에 형주를 비우려 하시오? 형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제갈량은 관우에게 말했습니다. 운장, 지금 주군께서는 방통의 죽음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형주는 운장이 지켜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나라의 움직임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제갈량은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고 곧바로 유비에게 합류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는 방통의 죽음을 갚고 익주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책을 세웠습니다. 4. 익주의 새로운 국면, 유비와 제갈량의 재회. 제갈량은 유비에게 합류하기 위해 형주를 떠나 촉으로 향하는 길에 조조의 군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제갈량이 형주를 비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기 위해 매복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조의 군사들을 피해 험난한 산길을 통해
익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으로 조조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마침내 유비가 있는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도착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방통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명, 나의 봉추 선생이 낙봉파에서 장임의 함정에 빠져 죽었소. 나의 부덕함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소. 내가 어찌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소. 제갈량은 유비의 슬픔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죽은 방통의 죽음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의 목까지 싸워 익주를 차지하겠습니다. 제갈량은 방통의 죽음을 갚고 익주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낙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죽은 낙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임은 이미 죽었고 유장의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낙성을 공격하면 그들은 쉽게 항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성을 함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장을 설득하여 익주를 평화롭게 차지해야 합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유장을 설득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유장의 충신이었던 법정을 통해 유장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유장이 항복하면 그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익주를 평화롭게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제갈량의 계책은 성공할까요? 방통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를 유비는 어떻게 살려나갈까요? 그리고 제갈량이 형주를 떠난 사이 오나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익주를 둘러싼 유비와 유장, 그리고 제갈량의 운명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다음 화에서는 익주를 둘러싼 최후의 전투와 그 결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흥미진진한 삼국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